아이들이 자존감이 높길 바라죠. 근데 육아서를 많이 읽으신다고 그 답을 찾으실 수는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어른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소통 심리학 코치 만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나요? 나를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죠. 남의 성과나 빛나는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나의 과정과 삶 전체를 사랑하기란 참 어려운데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길 바래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길 바라죠. 근데 육아서를 많이 읽으신다고 그 답을 찾으실 수는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어른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엄마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어른이어야만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스스로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그런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스스로를 매우 사랑했어요. 우리는 원래 스스로를 매우 예뻐했어요. 우리는 원래 스스로에 매우 매료되어 있었어요. 신생아들 한번 보세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TV보다 거울 보는 거 좋아하는 아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기 얼굴이 너무 신비롭고 예쁜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은 없던 걸 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더욱더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가리는 것들을 솎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왔죠. 미디어에서, SNS에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체화했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내 안의 대화는 사실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내가 나를 구박하는 말들, 나를 미워하는 말들, 나를 혐오하는 그 말들을 조금 덜어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물은 핸드폰 딱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오늘 하루는 나에게 카톡을 많이 보내볼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건네요.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 잘 인지가 안 될 때도 많지만 하루 종일 내가 나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대화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되게 부정적인 말들이 훨씬 더 많죠. 자, 이 말들을 의식적으로 꺼내 볼 거예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우리가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자,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내거나 기관에 보내고 나서 소리 지르고 또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나서 후회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아까 왜 그랬지?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말걸. 혹은 남편이랑 아침에 투닥거리고 나서 스스로를 미워하는 말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 말들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나에게 보내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나에게 했던 말들을 써보시는 거죠.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출근하고 나서 SNS를 켰어요. 거기 쭉쭉빵빵 늘씬하고 예쁜 엄마들이 있어요. 돈도 잘 벌고 멋있고 애들도 잘 가르치는 엄마들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하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어제 왜 그냥 잠들었지? 우리 애들은 뒤처지고 있는 건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왜 이렇게 나태하지? 나는 왜 돈을 이거밖에 못 벌지? 그런 말들을 다 써보세요. 물론 하루를 지내면서 좋은 말들도 하실 거예요. 나에게 했던 칭찬이나 예쁜 말들도 써보세요. 어쩌다가 지나가다 거울을 봤는데 나 아직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입은 옷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나에게 하는 말들을 꼼꼼히 적으면서 도대체 내가 하루 종일 나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얘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나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꼼꼼하게 적어보세요. 자, 밤이 될 때까지 계속 꼼꼼하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마다 말이죠. 여러분 핸드폰 계속 쥐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SNS 보고, 다른 사람들 유튜브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을 할 시간에 내가 나에게 카톡을 보내보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카톡은 정말 나만 보는 카톡이에요. 그렇죠? 자, 어떤 생각들은 내가 무의식 중에 나에게 말을 건 것이지만 언어화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그게 부끄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카톡은 정말 나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생각들도 적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친한 친구를 보면서 질투를 느꼈던 그 순간에 나에게 했던 말들, 내가 SNS를 보면서 남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은 좀 창피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창피한 말들조차도 내가 나에게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한번 다 적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적으셨으면 아이들 재우고 나만의 시간을 밤에 가지면서 그 카톡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머릿속 무의식에 있던 말들을 언어화해서 끄집어냈지만 활자로 보는 것은 무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거울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거울을 보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기가 부끄러운 말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를 구박하는 말들, 남을 질투하는 말들, 내 안에 쌓인 믿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 얼굴 보면서 크게 얘기하기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나를 이루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감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공통적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어떠한 특정 카테고리로 많이 묶일 거예요. 내 외모에 대한 비하일 수도 있고, 내 성격에 대한 비난일 수도 있고, 나의 태도나 나의 성향에 대한 부끄러움일 수도 있겠죠.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말은 내가 나에게 한 말이죠. 남을 보고 부러워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감정을 표출한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말들을 카테고리로 묶어보고 좋은 말들도 한번 묶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의 어떤 점들을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내가 나의 어떤 점들을 예뻐하고 좋아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객관화를 했다면 내가 나에게 하는 이 부정적인 말들의 근원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이였을 때 스스로를 사랑했어요. 근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언어들을 체화하게 된 거죠. 내가 나에게 하는 말들 중에 부정적인 말들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말들이 거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게으르다고 하루 종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부지런한, 내가 생각할 때 멋진,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를 구박하는 건 아닌가? 내 외모 비하를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외모를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게 할 만한 자극들에 나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근원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귀하고 가치 있어요. 우리 아이 때도 알고 있었던 걸 지금 다 까먹었어요. 왜 까먹었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독과 팔로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스스로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극을 끄셔야 돼요.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팔로우하고 구독하면서 나도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스스로가 뚱뚱하고 못생기게 느껴진다면 그 자극을 끄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하는 자기 혐오적인 말들, 내가 나에게 하는 자기 비하적인 발언들은 내가 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매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어다 준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찾아서 차단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그런 거 다 끊어내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 영상을 봐야, 다이어트하는 영상을 봐야, 피부가 좋아지는 영상을 봐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영상을 구독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그 운동을 실천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의 몸을 보면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동기부여해주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영상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실천을 하게 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한 내 삶이 더욱더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무엇인가 이루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바를 이미 이룬 사람을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아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더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혐오하고 내가 나를 비하하는데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행동을 할까요? 절대 하지 않죠. 자, 그런데 나쁜 말 말고 좋은 말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 좋은 말들을 한 10번 정도만 거울 보고 해보시겠어요? 오늘 낮에 날씨가 너무 좋을 때 걷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해서 카톡에 적었어요. 그 말을 거울 보고 10번만 해보실래요? 오늘 커피를 딱 마시다가 거울을 우연히 봤는데 내 얼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 얼굴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10번만 거울 보고 해보실래요? 자, 우리의 목표는 내가 나에게 하는 나쁜 말을 줄이고 내가 나에게 하는 좋은 말들을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했던 그 좋은 말은 뿌리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고 싶은 거죠. 나쁜 말들을 솎아내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말들을 더욱더 잘 키워주는 거죠. 왜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존재 자체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나를 훌륭하다 생각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활동은 굉장히 단순해요.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나한테 한 말을 쓰시고 그 말을 저녁 때 거울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 그 말 중에 나쁜 말의 근원을 찾아서 차단하고 삭제해 보시고 나에게 했던 좋은 말들은 다음날 한 번, 두 번, 세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해보실 거죠? 이렇게 하루 이틀 해보시고 꼭 댓글 남겨주세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나를 더 사랑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했던 말 중에 예쁜 말, 좋은 말, 훌륭한 말들도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서로 좋은 기운 가지면 좋잖아요. 그쵸? 더 나답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